여러분은 푸세식 변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유소년기에는 나름대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수세식 화장실이 일반적이 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본 적도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식 명칭은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는 이게 어쨌든 무섭다고 느꼈어요. 수세식으로 말하면 물이 흘러들어가는 구멍에 해당하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다 이를 봤는데 어릴 때는 그 구멍으로 내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라든지 그 구멍에서 손이 나올 것만 같은 공포와 싸우면서 화장실에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의 본가가 그런 푸세식이었는데 놀러가는 건 기대됐지만 유독 그 화장실만이 힘들었습니다. 구멍에 대한 공포는 물론 화장실 안에는 암모니아 냄새가 가득해서 이것도 가기 싫은 요인 중 하나였죠. 뭐 서로는 이쯤 하고요. 이 이야기의 체험담의 주인공은 고모로 T현 농가로 시집을 갔고 그 인근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고모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위에가 15살, 밑에가 12살 때 일입니다. 주변 지역에서 화장실을 엿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대요. 언니인 사토미도 그 피해자 중 하나로 밤에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시선을 느껴 창문을 쳐다봤다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사토미는 그 남자에 대한 짐작이 있어서 혹시 근처에 사는 요이치라는 남자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요이치는 사토미보다 2살 위인 고등학교 2학년. 얌전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스타일이었답니다. 사토미의 의심대로 범인이 요이치가 아닐까라는 소문이 주변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이치의 집은 그곳의 유지라서 함부로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집안의 남자들이 순찰을 돌기로 합니다. 순찰을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 밤 드디어 범인이 잡혔습니다. 고모네 집에서 4번째 옆집으로 당한 것은 그 집 딸로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밖에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집 딸이 이를 보는 척을 하며 화장실에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창문에서 남자의 얼굴이 보여 큰 소리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는 바로 바깥으로 나왔고 누가 화장실을 들여다본다는 것을 큰 소리로 주변에다 알렸습니다. 그 소리가 순찰을 돌던 어른 남자들에게도 들렸고 결국 범인을 잡는 데 성공. 대부분의 예상대로 범인은 요이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란을 전해들은 요이치의 부모가 뛰어왔습니다. 피해를 받았던 집들은 모두 다 요이치를 경찰에 알리겠다고 부모에게 쏘아붙였다네요. 아버지는 그것만은 제발 그만둬 주게. 요이치의 장래도 있으니까 경찰에만은 제발 이라고 간청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사람들은 이따다 싶어 그 부모를 질책했습니다. 유지인데도 왠지 요이치의 부모는 상당히 오만해서 이미 그것으로 미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요이치의 아버지는 돈으로 사건을 덮자고 제안해 옵니다. 조건은 2개. 요이치에게는 2번 다시 이런 바보짓은 안 하게 할 테니까 경찰은 부르지 말 것. 발설하지 않을 만큼 돈을 낼 테니 절대로 남에게 누설하지 말 것. 요이치가 초범이라는 것과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입막음 비용에 고모를 포함해 누구 하나 그 조건을 거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당분간은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만 요이치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집에 호통을 치며 달겨들어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발단은 입막음으로 돈을 줬는데 그 사건이 왜 퍼졌는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사람 입에 자물쇠를 채울 수는 없다라지만 그 말대로 요이치가 엿봤다는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가라앉지 않는 아버지가 범인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요이치가 원흉이라는 것도 잊은 채 어디서 새어나갔는지도 모를 소문을
자신들 탓으로 돌리려고 하냐고 생각했답니다. 어느 쪽의 주장도 이해를 못할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추악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결국 누가 발설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점점 소동이 커지면서 그 요이치는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요이치는 현내에서도 유수의 진학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실은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었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소문을 퍼뜨린 피해자 주민들 모두가 나쁜 거라고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주민들과의 대립이 깊어지던 중 다시 엿보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민은 요이치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이번에야말로 경찰에 알리겠다는 소동으로 발전. 요이치의 부모는 외아들을 감싸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엿보기 사건과는 무관한 주민들까지도 가담해 수습할 수가 없는 사태로까지 갑니다. 그러던 중 요이치가 실종됩니다. 주민들은 요이치가 사라진 건 범인이기 때문이라든가 부모가 어디에다 숨겼을 것이다처럼 좋을 대로 마음대로 떠들었습니다.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내고 필사적으로 요이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중 누구 하나도 그 수색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하네요. 실종된 지 3일 후 허망하게도 근처 강 하류에서 차갑게 식은 요이치가 발견됩니다. 상류다리에서 요이치의 유품이 발견된 것과 사건성이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 투신했다고 경찰은 단정을 짓고 요이치의 자살은 신문에도 실렸는데 화장실을 엿봤던 일은 완전히 덮였으며 경찰에도 연줄이 있던 아버지의 청탁이라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부모는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주민들 탓으로 돌렸지만 유서에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너무 힘들었던 점, 특히 아버지의 교육열이 너무 강해 결국 화장실을 엿본 사건으로 망신을 당했던 게 방아쇠가 된 것이라고 써 있었다는. 진상은 잘 모르겠지만 요이치의 죽음을 계기로 이 사건은 막이 내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급변하죠. 요이치의 죽음 후 다시 엿보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처음 피해자는 고모네 집 위쪽 집에서 그 집 딸이 밤에 남자가 들여다봤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인근에서는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요이치가 죽었는데 범인은 다른 사람이었던 건가? 등의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순찰을 재개했지만 아무래도 범인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모네 옆집 가와다 씨네 집에서 그건 일어납니다. 옆집에서 비명이 들려오는 걸 들은 사토미가 벌떡 일어납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여동생인 도모코를 깨우러 갔더니 역시나 비명소리에 눈이 떠졌다는 것 같습니다. 누가 좀 와줘! 목소리의 주인공은 가와다 할머니의 목소리. 그 소리를 듣고 당황해서 1층으로 내려갔고 부모님을 깨웁니다. 고모부와 고모가 가와다 씨네 집으로 향합니다. 도모코와 사토미도 둘이만 집에 남는 게 무서워서 함께 따라갔습니다. 가와다 할머니는 남편분을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독거노인을 노려서 강도짓을 하려던 게 아닌가 고모 일가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와다 할머니, 왜 그래요? 고모부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희미하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현관은 잠겨 있었지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변 이웃 주민들도 뛰어나왔습니다. 고모부가 선들어서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둡고 긴 복도 안에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고 거기에 할머니가 벽에 기대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가와다 할머니, 괜찮아요?
고모부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불빛 방향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입을 뻐끔거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리킨 방향에는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전구 불빛이 섬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화장실 입구에서 안을 천천히 들여다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한 고모부가 가와다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가와다 할머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꿈꾼 거예요? 아니야. 거기 있잖아. 거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고모부가 돌아본 것과 동시에 두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두컴컴한 화장실에 더욱 어두운 변기구멍에 그게 있었습니다. 변기 안에서 사람의 눈 같은 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 네 사람은 절규했습니다. 어두운 변기 속에서 눈만이 희번덕대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들이 뛰어들어왔지만 그때에는 이미 그 눈의 주인은 변기 안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잠이 덜 깨서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지만 가와다 할머니를 포함한 5명이 같이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것을 부정합니다. 할머니는 무섭다는 듯 일어났던 일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밤중에 눈이 떠져 이를 보러 화장실로 갔다. 불을 켜고 변기에 올라타고 속옷을 벗으려는 때 문득 변기 안쪽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기척이 있었다. 잠시 상황을 살펴보고 있자 눈알 2개가 떠오르듯 솟아올랐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할머니의 왼쪽 발목을 변기 안에서 검은 손이 나와 잡았다. 할머니는 넘어지듯 화장실에서 도망쳤다.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 고모네 일가가 찾아왔다.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할머니의 발목은 뭔가에 잡혔던 것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똥칠이 된 손 모양이 분명히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웃집들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변기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어느 집에서는 변소에서 검은 사람 그림자를 보기도 했다는 둥,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도 많아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모르겠었다고 고모는 말합니다. 그런 일이 빈발하는 가운데 요이치의 귀신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요이치의 부모는 외아들의 자살에 더해 그런 소문까지 들으니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택을 팔아치우고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인지 세월이 흘러 수세식 화장실이 도입되기 시작하자 그 마을에서는 앞다투어 그것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고 나니 신기하게도 그런 이상한 현상은 없어졌다는 말이네요. 결국 요이치의 죽음 이후의 엿보기 사건은 누구의 짓인지는 분명치 않았습니다. 정말로 귀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장난을 친 건지 지금으로선 그 진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 마지막으로 고모는 말합니다. 만일 요이치 영혼이라면 갈 곳 잃은 요이치는 어디로 갔을까? 그에게는 이젠 어디로 있을 곳이 없어 보이지 않니? 요이치의 원통함이 물에 씻겨 내려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네요.